미국민들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고액의 대입 컨설팅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이 재개됐으나 첫 달에는 60%만 납부한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홈리스 피플들이 올해 65만 3,100명으로 전년보다 12%나 급증했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58%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이 강풍과 폭우로 홍수, 항공편 결항, 단전 사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대략 6년 동안 최고 75만 달러까지 들이는 고액 대입 컨설팅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에서는 자녀들을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학교부터 6년간 50만 달러 내지 75만 달러나 내고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에선 명문 주립대에 보내기 위해 수천 달러의 컨설팅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스카이캐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열이 고액 컨설팅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CBS 뉴스가 18일 보도했습니다. 부유층은 수십만 달러를 내는 고액 컨설팅을 애용하고 있고 중산층에서는 수천 달러를 내는 중급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에서는 자녀들을 하버드와 예일 등 아이비리그, 그와 같은 레벨인 아이비 플러스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학교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6년간 50만 달러 내지 75만 달러나 내는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림이라고만 밝힌 한 어머니는 수십만 달러를 내는 고액 컨설팅을 활용해 자신의 큰아들이 컨설턴트의 지도 아래 창업 프로그램과 창업 정신을 부각시켜 유펜의 유명한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에 입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등학생인 둘째 아들도 아이비리그에 가기 위해 같은 회사로부터 고액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고액 컨설팅 회사들은 주로 중학생일 때부터 6년간의 패키지로 50만 달러 내지 75만 달러를 받고 고교 시절에 최고 학점 올리기, SAT 등 최고 점수 맞기, 특출한 에세이 쓰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나 테스트 성적, 에세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로 특별한 클럽을 신설해 활동을 주도하고 독보적인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6만 명이나 응시했으나 입학 허가율은 3.5%에 그치고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MIT, 스탠포드, 듀크, 시카고 대학 등 아이비리그 플러스 명문 대학들도 4에서 7%의 극히 좁은 문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부유층의 고액 컨설팅 붐을 불러온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중산층에서도 고액 컨설팅은 아니지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들이는 교육 컨설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특히 각 주의 명문 주립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미국 부모들은 고액 컨설팅 대신에 수천 달러까지 지출하는 교육 컨설팅을 받으며 학업 성적과 테스트 점수 올리기, 에세이 쓰기를 집중 지도받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컨설팅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고등학교 9학년부터 착수하거나 대학 입학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10학년 말이나 11학년 초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이처럼 교육열이 고액 입시 컨설팅 붐을 일으킴에 따라 부유층이 아니면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에 입학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왜곡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이 3년 반 만에 10월부터 재개됐으나 첫 달에는 고작 60%만 납부한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9월까지는 연체 또는 디폴트로 보고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신용도 추락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4,3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이 10월에 재개됐으나 우려대로 60%만 상환을 재개한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0월에 월 상환을 통보받은 2,200만 명 가운데 11월 중순까지 60%만 상환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4,350만 명이지만은 학교로 돌아갔거나
탕감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10월에 상환을 통보받은 규모는 2,200만 명이었다고 연방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2,200만 명 가운데 11월 중순까지 60%인 1,320만 명만 요구된 상환액을 듀데이트 안에 상환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40%인 880만 명이나 월 상환을 재개하지 못하고 연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월 상환 직전 조사에서 3년 이상 상환을 유예받다가 재개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43%나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학자융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와 비슷한 미납 비율을 기록한 겁니다. 이들은 평균 한 달에 $400 안팎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자리를 잃었거나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학자융자금 월상환을 재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월상환을 재개하지 못한 880만 명은 학자융자금에 대해 보통 3 내지 7% 사이인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학자융자금 밸런스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월상환을 재개하지 못한 미국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는 관리회사의 변경으로 통보를 못 받아 상환을 재개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는 혼동을 일으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4,350만 명이 학자융자금 1조 7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시 빚지는 학자융자금 총액은 1인당 3만 달러에 달해 90년대 1만 달러보다 3배나 급등해 있습니다. 심지어 전체 7%는 학자융자금 총액이 10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은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고 신용평가기관이나 컬렉션 컴퍼니에 통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살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들이 올해 현재 65만 3,100명으로 전년보다 12%나 급증했다고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40%인 25만 6,610명은 임시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피플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서부 지역 대도시들은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한 홈리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 전역의 홈리스 피플들은 65만 3,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에 58만 2,500여 명에서 7만여 명, 12% 늘어난 것입니다. 65만 3,100명의 홈리스들 가운데 60%인 39만 6,500여 명은 쉘터,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인 25만 6,600여 명은 보호시설이 아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별로 홈리스 현황을 보면 뉴욕시가 8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로스앤젤레스에는 7만 1,3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시애틀이 14,000여 명이고 4위는 샌디에고 1,260여 명, 5위는 덴버가 10,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뉴욕시의 홈리스들은 26,000명, 42.3%나 급증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6,200여 명, 9.5% 늘어났고 덴버는 3,200여 명, 46%나 급증했습니다. 주별 홈리스 피플들을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18만 1,400여 명이나 있고 뉴욕에 10만 3,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버지니아주의 홈리스 피플들이 6,761명이 있고 메릴랜드에 5,865명, 워싱턴 DC에 4,92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들이 절반에 가까운 49.7%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이 37.3%, 히스패닉들이 27.5%, 원주민들이 3.5%, 아시아계가 1.8%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홈리스들은 11,574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지만 지난 한 해에 3,300여 명이나 늘어 가장 빠른 40%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과반을 넘는 58%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53%에서 5%포인트 늘어난 것이고 절반 이상인 55%는 은퇴저축 등 간접 투자이고 직접 투자는 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가구들이 수익률이 높은 주식 투자에 더 몰리고 있습니다. 은퇴 저축 등을 통한 간접 주식 투자와 증시에서 사고 파는 직접 주식 투자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마다 조사하는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미국 가구의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의 53%보다 5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2016년에는 51%였고 2013년에는 48%였으며 2010년에는 5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주식 보유율 58%는 연준이 이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가구의 55%는 은퇴 저축 등을 통해 주식을 소유해 간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 투자는 21%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주식 투자 미국 가구 비율은 2019년 15%에서 6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 미국 가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주식 투자액을 보면 5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연준은 집계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중위 주식 가치는 1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구들은 부유층일수록 주식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연준은 밝혔습니다. 상위 10%의 부유층들은 9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소득 40에서 60% 사이의 중산층 가구에서는 60% 정도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은 주식 보유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S&P 500 지수의 증가는 2020년 연 16%나 올랐고 2021년에는 27%나 급등했습니다. 2022년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재산 가운데 주식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에스토니아가 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2위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8%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워싱턴 수도권과 뉴욕 일원을 포함하는 동북부 지역이 강풍과 폭우로 홍수, 항공편 결항, 단전 사태 등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에는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2인치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들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에 통행이 일시 막혔으며 동북부 전체에선 20만 가구가 단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뉴욕시 일원 등 광범위한 동북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쏟아져 12월에 겨울 폭풍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에 시속 50마일의 강풍이 몰아치고 2인치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는 1.92인치, 볼티모어 워싱턴 공항에는 2인치의 폭우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됐습니다. 12월 17일 1일 강수량으로는 2000년에 0.75인치 기록을 깬 것입니다. 저지대가 침수된 것은 물론 강풍에 고목이나 가로 등 시설들이 넘어가며 곳곳에 도로 통행이 월요일 출근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몇몇 도로는 일시 폐쇄됐으며 애나폴리스의 주요 도로들도 셧다운됐습니다. 베이브리지에선 강풍 피해를 우려해 트레일러들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레이건 공항, 볼티모어 공항 등에서는 항공편들이 연기됐거나 취소됐습니다. 동북부 지역 공항들에서 연발착된 항공편은 1,600여 편, 취소된 항공편은 500편에 달했습니다. 도미니언 전력이 서비스하는 펠팩스 카운티에서 7,000가구, 펩코가 공급하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1,500가구 등이 일시 단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일원을 포함하면 동북부에서 이번 강풍과 폭우로 20만 가구가 단전 사태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맨하튼과 블롱스 지역에선 홍수 사태가 제한됐으며 주요 교량에서는 강풍주의보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워싱턴 일원에 앞서 이번 겨울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캐롤라이나 주에선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무려 7인치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으며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3.8인치의 폭풍으로 신기록을 세우며 상당한 겨울 폭풍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우는 워싱턴 수도권과 뉴욕시 일원을 거쳐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우로 미 동북부에서 강풍주의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사는 미국민들이 5,900만 명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